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인남 페이지 7번째고요. 오늘은 좀 이것저것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짜잘짜잘한 이야기를 좀 여기저기서 모아봤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델타 파이낸스예요. 최근에 이제 루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테더라든지 USDC처럼 담보를 갖고 발행하는 곳이 있고, 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스테이킹으로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또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파이낸스가 혹시 이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비 나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래도 델타 파이낸스 자체가 코인 플러그하고 그 타 이제 VC가 관련된 회사예요. 여기에 파이랩 재단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 또한 좀 걱정이 조금 되긴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담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정확한 정보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AMA 방에서 최근에 이제 마케팅 총괄하시는 분께서 이제 한번 그 바이프로스트 관련해서 이야기 질문을 모으셨을 때 대답을 거기서 해주시긴 했는데, 그거를 제가 또 인용을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제 채널에서는 뭐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거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서 정보가 제대로 나오면은 그 담보 유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나 사태가 터졌는데 네, 그대로도 알고리즘 형식으로 실체가 없는 그런 담보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 여부, 이것도 되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 델타 파이낸스는 이렇게 저렇게 이어다 보면은 메타디움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인데 원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국내 안 그래도 좀 예민한데 이런 것들이 규제에 어떻게 좀 잘 따를까? 그럼과 동시에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오히려 뭐 정부에서 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성할 수 있는 대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합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정보가 더 나오면은 한번 더 깊게 그때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델타 파이낸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그 루나죠. 루나에서 생태계에서 살아왔던 그 미러 프로토콜, 그리고 앵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미러 프로토콜은 이제 합성 자산 쪽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STO 증권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이 좀 지루해서 이것저것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간간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STO에 관련된 걸 되게 많이 찾고 있거든요. 레이븐뿐만이 아니라 뭐 폴리메스부터 해서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러 프로토콜도 굉장히 좋게 봤었어요. 근데 행보가 좀 그 국가의 그런 법률을 너무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당찬 행동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메인넷에서 데려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런 상상을 하긴 하는데, 이 대표적인 덱이잖아요. 미러 프로토콜하고 그 오른쪽에 이제 앵커 프로토콜.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이미 앵커 프로토콜과 같은 그런 랜딩 앤 바로우 형식, 예대출 형식은 바이파이가 하고 있고, 미러 프로토콜은 행보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굳이 미러 프로토콜이 물론 이제 한때 잘 나간 때도 있었고 저도 수익을 좀 냈었거든요. 그런 좋은 기억이 있긴 한데, 미러 프로토콜은 우리 만약에 바이프로스트가 메인넷을 냈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온다면은 좋은 점보다는 좀 되게 불안한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파이랩 재단하고 관련이 없다면은 상관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STO 증권도 다음에 한번 언젠가 바이프로스트에 또 넣게 된다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STO는 또 확장성 이런 걸 되게 또 중요시 여기는 섹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이프로스트가 또 제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덱을 한번 좀 언급을 해봤고요. 서머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저 수가 계속 좀 하향 추세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한 30 몇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실현을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갖고 이걸 수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원화로 바꿀 수도 없고 테더로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FC로 바꿔야 되는데 BFC에서 바꾸고 나서 다시 또 이더리움으로 옮기고 그걸 또 거래소에 옮겨서 돈으로 환전하는 게 되게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SUT만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SUT하고 바이프로스트의 그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폴리곤이 가스비가 싸다 보니까 그 한 건당.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반반이에요. 이거를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수익을 한다는 말이 이제 바이프로스트로 바꾼다는 거죠. 왜냐면 바이프로스트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100원대를 넘나드는 그런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지금 뭐 몇백 개씩이라도 좀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저는 반반으로 이렇게 하나는 SUT, 하나는 BFC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이 시작을 한 거 지금 좀 힘든 시기겠지만 아직 시즌이 뭐 PVP 기준으로 시즌이 두 시즌도 아직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레어만 보시면은 제가 영웅은 강화를 안 합니다. 제 영웅은 강화를 안 해요. 그거 이유는 뭐냐면 굳이 뭐 영웅을 강화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저는 레어를 팔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강화 여기서 더 안 해요. 왜냐면은 터치기 싫어가지고. 그게 제 철학이에요. 제 철칙이 피파 온라인 때도 그렇고 저는 강화를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해요. 이렇게 거기도 티어가 있잖아요. 정해진 티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레어 만드는 것도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영웅까지 만들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 계정에 있는 레어입니다. 대부분은 제가 SUT로만 모으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무과금인데 제 주변에 무과금이 챕터 7 끝까지 깬 그런 친구가 있어요. 무과금인데 대단하죠. 아마 대부분 무과금이신데 챕터 7까지 깨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건 정말로 뭐 리스펙트 할 정도로 되게 끈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마켓플레이스가 나오면은 그때 더 접근성이 좋아져서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렇게 그냥 모으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바이파이 말고는 그게 이제 바이프로스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서머너가 나왔고 위치 월드도 곧 나오죠. 그 다음에 리얼리티 매직 Q하고의 게임이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공시를 낸 지가 그 MOU 공시를 낸 지가 6개월이 다 돼가죠. 반년이 다 돼가요. 반년 이상 돼가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오게 되면은 서머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움찔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서머너가 더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리얼리티 매직 Q는 그냥 딴 거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 서머너는 협업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유대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 측면에서는 서머너가 더 지켜볼만 하다라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위치월드 곧 나올 거고 델타 파이낸스도 그렇고요. 이거 외에도 또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올해만 뎁들이 되게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벌써 5개잖아요. 저도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방송도 더 여러 번 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비티즌 바이프로스트 시티에서 시민권으로 사용하게 될 비티즌이 계속 정보가 좀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은 뭐 하나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음 달은 아마 여러 가지 공시가 나오면서 되게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업비트 이야기 하면서 원화상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에이프 코인이 최근에 비트코인 마켓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시국인지라 에이프 코인 같은 NFT 토큰을
상장을 안 시킬 줄 알았는데 트래블 룰도 그렇고 요즘에 루나 사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점점 빠지고요. 그래서 그 전화 위복을 삼아가지고 뭐 에이프 코인과 같은 이런 유명한 코인들을 좀 상장해가지고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것 같은데 원화 상장 이제 앞으로 바이프로스트도 곧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화 상장이 생각보다 업비트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원화 상장이 벽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그 코인베이스의 바이파이랑 바이프로스트가 언젠가는 올라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매우 농후해졌는데 일단 코인베이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쿠코인에도 상장이 되었고 그리고 바이낸스에도 갈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그건 이제 해외 쪽이고 국내에서는 코빗이라고 해서 그 국내 최초 거래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역사와 전통이 꽤 있는 거래소고 DCG 그룹하고도 연관이 많은 거래소가 이제 코빗인데 그쪽에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상장을 곧잘 합니다. 그 코인베이스랑 궤를 같이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BTC 마켓 쪽에 코인들이 이제 하나씩 거기에 맞게 또 따라서 업비트해서 상장을 해요. 근데 지금 바이프로스는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바이파이는 빗썸에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하겠죠. 그거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애를 태우는 거는 역시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건데 어쨌든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디커플링은 굉장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러신 분 없겠지만 저도 이 말 되게 동의하거든요. 여태까지 달러하고는 굉장히 이게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값어치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나스닥과 반대로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자산하고 뭐 반대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이나 뭐 석유나 뭐 부동산 그 어떤 걸 주식이나 다 이게 비트코인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 평가절하 받는 것 같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되게 동의를 해요. 왜냐면 일단은 한 번쯤 2017년도에 한 번 그런 비트코인의 불장을 보여줬고 또 작년쯤에 한 번 더 그런 불장을 또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나스닥이 좀 행보가 안 좋죠. 하드랜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어려울지언정 지속적인 이런 경제 관련 정부 기관들이 신뢰가 떨어질수록 결국 이 시장에 더 많은 비트코이너들 그리고 크립토 자산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결국에 좀 필연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나스닥하고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좀 따라가고 있긴 한데 언젠가는 이것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에는 저는 매우 그렇게 농후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장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스닥을 따라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이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올라가도 저는 그래도 비트코인 쪽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좀 그래요. 이제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막 60원, 70원 막 지금 뭐 90원대로 그래도 회복은 하긴 했는데 바이프로스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 게 일단 시장 상황 자체가 이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 프로젝트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을 투자하시고 알트코인에서도 국내 기업을 투자하시는 거고 그 국내 기업은 대내적으로 알려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왜 VC도 그렇게 빵빵한 VC가 없고요. 한투가 있긴 하지만 한국 투자는 국내에서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해외에서는 그 크립토 VC로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투자처는 아니잖아요. 투자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그런 마케팅 수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장기 투자를 한다 하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일 때 내가 서머너를 한다면 지금 몇백 개라도 환전을 해서 바이프로스트를 챙길까?
아니면 에어드랍에 많이 참여를 할까? 물론 지금 뭐 에어드랍이 있었네요. 그 쿠코인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에어드랍을 열심히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17달러 그때 에어드랍을 받았다 치면은 치킨 값이지만 10배 오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시총이 가벼우니까. 10배, 50배 그렇게 간다 치면은 그 미래를 보고 17달러가 170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치킨 10마리.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수량을 많이 모아라. 그리고 현금을 조금씩 좀 점진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여윳돈으로 이런 공포에 더 많은 그런 기회를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무언가 이제 호재가 터져가지고 이제 바이프로스트가 길이 열렸다라고 할 때 그때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때 접근하면은 굉장히 물리기가 쉽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멀티체인 이 메타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저도 되게 많아요. 확신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일 것 같아요. 이게 루나 사태 때문에. 더군다나 이 루나가 또 이제 한국 프로젝트다 보니까 불똥이 튀는 건 아닌가. 물론 멀티체인은 아니지만 루나가 기업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주변에서도 이게 크립토를 잘 모르는데 이거 너 투자 잘 되고 있냐. 크립토가 결국에는 그렇게 올라가더니 2017년보다 더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이런 사기성이 짙게 묻어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알맹이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던지는 거죠. 던지는데 거기에 좀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일단 멀티체인은 저는 메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언제까지나 플랫폼 체인에서 이더리움 대안책으로 다른 게 나오는 게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지금은 아발란체, 솔라나 막 재밌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뭐 폴리곤도 뭐 지금 서머노에서 폴리곤 돌리고 있는데 근데 이 체인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많아요. 서버는 계속해서 터질 겁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보실 거고 상당히 많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솔루션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시장은 계속 거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 영상을 만들 때도 이야기했던 게 IT 버블도 너도 나도 막 무슨 플랫폼 만들겠다. 너도 나도 뭐 어느 순간 이제 천리안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런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봤었을 때는 다 그럴듯하게 만들겠다 이거 하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제대로 된 그런 프로젝트 솔루션들이 언젠가는 각광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은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이 메인넷이 나오는 거 기다리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지 1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바이프로스트만 그래서 지긋지긋해요. 사실 지긋지긋한데 그만큼 또 시장 상황도 바프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이럴 때 더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인내하고 있고 올해 말쯤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다음에 빌딩을 지금 이제 지반을 다진 다음에 건물을 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은 정말 볼만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면서 기관들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지금 비하인드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회로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희망회로인데 여러분들이 또 선동 당하실까봐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저는 진짜 그런 기대를 해요. 아무리 여기가 버블판이고 투기판이라고 하고 VC들도 돈이 되는 것만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코딩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잃지 않으려면. 그래서 규제를 잘 따르고 있고 그 코딩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걸 창조해내는 것이 파이랩이기 때문에 멀티체인 메타가 왔었을 때 선두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것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저리 뭐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보도 좀 모아봐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또 비티즌에 대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달 넘어가면은 마켓플레이스도 이제 나올 테니까 다음 달은 또 이제 2분기가 끝나서 그때 또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